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자주 보이죠? 네, 너무 자주 보이죠? 네, 저는 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네, 나 이거 그대로를 전하는 빨간맛 팀장 강태준이고요. 네, 김예은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네, 항상 앞서 진행하기 전에 오프닝 때 하는 게 있죠?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좀 바쁘게 컴퓨터 앞에서 음, 지냈습니다. 이제 또 설 연휴가 다가오니까 그 전에 좀 끝내놓으려고 바쁘게 음, 지냈는데 팀장님은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좀 한가했던 것 같아요. 광고주분들이 안 계세요. 다 가셨어요. 다 고향집으로 이제 명절 지내시러 다 가셔가지고 광고주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렇게 막 바쁘진 않게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 뭐 그쵸. 이제 보통 광고주분들도 또 매체사도 보통 이제 연휴 전날 오전에 보통 업무가 좀 끝나는 상황이 좀 많이 초래가 돼서 뭐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부터 설 연휴인데 오늘 그래서 연휴 전에 마지막 라이브 진행하려고 왔습니다. 맞아요. 매우 뜻깊은 나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 여기 보이시다시피 네이버 검색 완전 정복이라고 써있는데요. 네이버의 검색 광고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한 번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검색 광고 뭐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전체 총 정리 혹은 좀 전체적으로 좀 정복해보자 라는 네. 느낌으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네이버 하면은 포털 검색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파트너사에서 매체 노출이 가능하면서 이걸 많이들 사용하시는 이유가 또 우리나라 최대 검색 엔진 플랫폼이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디지털 사회의 사람들은 좀 제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기보다 요즘에 다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니즈가 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용자들에게 브랜드를 노출시키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네이버가 이렇게 점유율이 높지가 않았죠. 예전에는 뭐 너무 옛날인가요? 옛날에 막 라이코스, 막 야후 막 이런 거 있을 때 네. 옛날 너무 옛날인가요? 네, 예전에는 다음이 엄청 높았고 야후가 되게 높았습니다. 네이버랑 해서 셋이 3파전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네이버가 국내에서 거의 독점이죠. 뭐 물론 많이 점유율이 좀 움직이고 있기는 한다만 아직까지는 네이버가 거의 한 6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네이버도 어떻게 보면 브랜딩을 되게 잘했어요. 초록색이라는 좀 이런 브랜드 컬러도 잘 심어졌고 예전에는 약간 그 로고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요새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 로고도 참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검색에 대한 정보 이런 검색 엔진의 좀 구성을 좀 잘 만들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금방금방 찾을 수 있고 좀 빠르게 찾을 수 있어서 네이버가 좀 확실히 지금은 네이버에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그 네이버에서 하실 수 있는 그 검색 광고가 나눠져 있는데요. 그 부분들 하나씩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일단 제일 많이들 알고 계실 제일 유명한 파워링크인데요. 파워링크는 일단 대표 검색 광고로 볼 수 있는데 통합 검색 및 네이버 내 외부 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실 때 노출이 되는 광고. 그래서 확장 소재까지 포함을 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모바일은 3개, PC는 5개로 또 입찰가를 설정해서 순위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노출 형태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또 부자를 확보할 수 있게 확장 소재를 설정하면서 이렇게 광고 관리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10위는 파워링크라고 부르고 1위 이유는 비즈 사이트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네, 파워링크는 사실 뭐 광고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광고이면서 광고도 사실 되게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네이버가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어떤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뭐 어떤 사업자분들이나 광고주분들도 되게 손쉽게 광고나 이런 것들이 진행은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 파워링크 안에서도 뭐 저희는 뭐 전문 용어로 뭐 RBT라든지 뭐 아니면 뭐 타겟이라든지 뭐 시간대별 노출, 주말, 뭐 입찰가 변경, 확장 소재니 뭐 TND 전략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정말 파워링크는 사실 이런 사소한 거 하나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팅했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좀 데이터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는 참 재밌는 게 그런 것 같아요. 1등부터 10위까지는 파워링크로 표기가 되고요. 11등부터는 비즈 사이트로 나옵니다.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광고주들의 경쟁 심리를 좀 일으켜서 입찰가를 높이려는 네이버의 이런 대기업의 횡포가 아닌가 약간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또 그 10위 안에 명칭 파워링크에 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입찰가 싸움이 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입찰가 싸움이 또 일어나는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광고 노출 영역을 네이버 쇼핑으로 확장을 해서 구매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이미지형 검색 광고인데요. 이 쇼핑 검색을 이용하시려면 일단 제품이 쇼핑 파트너 센터에 업로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끌고 와서 광고를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딱 정해져 있는데요. 제목이랑 이미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수정을 하면서 이제 키워드를 잡고 거기서 이제 제외를 설정하면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발굴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확장 소재로는 찜이나 리뷰 수 아니면 홍보 문구 이 정도만 사용이 가능하시고 이제 쇼핑 검색으로 들어가시면 처음 2개에서 4개가 광고로 나오고 비광고 영역이 쭉 있다가 또 광고가 나오고 비광고 영역이 있다가 광고가 나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링크처럼 또 이제 위에 좀 더 노출이 되고 싶어서 이런 입찰과 싸움이 진행됩니다. 이 쇼핑 검색 광고는 어쨌거나 검색 광고입니다. 검색 광고예요. 검색을 해야 이미지 형태로 같이 노출되는 검색 광고인데 참 되게 재밌게 만든 것 같아요. 이 쇼핑 검색 광고는 되게 어려워요. 퍼링크랑은 또 다르게 되게 어려워서 너무 어렵습니다. 이 쇼핑 검색 광고는 일단 키워드를 내 맘대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파워링크는 제가 키워드를 넣으면 넣는 대로 노출이 되는데 쇼핑 검색 광고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 제목과 어떤 카테고리군 이런 것에 매칭이 돼서 키워드가 랜덤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그래서 키워드를 잡기도 사실 쉽지 않고 이 키워드가 한 개의 소재 안에 여러 개가 잡히다 보니까 이 키워드를 노출하고 싶지 않으면 또 제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각 키워드마다 또 이제 입찰가가 다를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소재에 여러 개의 키워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입찰가는 다 다르지만 그래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노출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위 저희는 다 이제 수작업으로 해서 이게 어디 노출되는지, 이 키워드는 언제 나오는지, 뭐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쇼핑 검색 광고는 되게 쉬울 것 같이 보여지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었나요? 저는 모든 광고 영역에서 쇼핑 검색 광고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 구글, 뭐 디맨드제니, 뭐 GA니, 뭐 SNS 뭐 어쩌고 뭐 다 좋은데 저는 쇼핑 검색 광고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손도 제일 많이 가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핑 검색 광고를 사실 광고주분들은 생각보다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냥 등록만 하면 어쨌든 노출은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어떤 효율적인 부분을 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쇼핑 검색은 정말 타이트해야 되고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쇼핑 파트너 센터도 되게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EPURL이니 DBURL이니 이런 것도 읽으실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상품에 들어간 것들에 대해서 뭐 카테고리 매칭이나 이런 것도 잘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마케터 분들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좀 잘 아시는 분들한테 광고를 맡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일단 설정을 해놓고 다 세팅을 해놓으면 그냥 그 키워드에서 입찰가 조정만 하면서 잘 나오고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키워드가 계속해서 잡히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에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어떤 순위로 노출되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또 제외를 거쳐야 합니다. 맞아요. 아유, 어려워요. 쇼핑 검색 광고 진짜. 네이버 아무튼 이것들이 예전에는 쇼핑 검색 광고가 지금처럼 노출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뀐 지 좀 됐죠. 이제 한 1년, 한 2년 됐나? 뭐 아무튼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서 그 쇼핑 검색 광고의 경쟁 구도가 되게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이제 아무래도 광고주분들은 상위 노출을 싶어 하고 뭐 노출량이 많으면 당연히 클릭률이나 이런 게 뭐 같이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좀 상위 노출을 원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경쟁 구도가 되게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좀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요거 다음 거 브랜드 검색 광고 해야 되는데 요거까지 하고 제가 한번 저희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브랜드 검색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브랜드 검색은 정말 다른 거에 비해서 최상단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이나 뭐 플레이스, 파워 컨텐츠는 좀 많은 검색수나 클릭수를 통해서 이제 최상단에 어떤 게 올라올지 정해지는데 브랜드 검색 광고는 항상 최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에게 좀 신뢰도를 줄 수 있으며 브랜딩을 굳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명 포함해서 관련 키워드 30개 정도를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사 검색량, 즉 자사 쿼리량이 높을수록 좀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검색 광고입니다. 그래서 최소 50만 원으로 PC랑 모바일이 따로 진행되면서 뭐 이미지, 텍스트, 썸네일 아니면 뭐 영상으로든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이거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면 어떤 거는 뭐 쇼핑 검색 광고가 제일 위에 나오고, 뭐 어떤 거는 뭐 파워링크가 제일 위에 나오고, 어떤 거는 뭐 플레이스가 제일 위에 나오고,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이 검색을 한 사람들이 어디를 제일 많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브랜드 검색 광고만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최상단의 고정으로 광고가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사명과 자사명에 관련돼 있는 키워드로만 최대 3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소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TND죠. A/B 테스트라고 합니다. A/B 테스트로 진행이 가능하고 최소 50만 원부터 시작이지만 사실 50만 원 진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50만 원과 60만 원의 10만 원 차이인데 보여지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60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 게 보편적이라고 좀 봐주시면 50만 원은 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 역시 네이버의 술수가 아닌가. 50만 원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60만 원짜리를 구매하게 하려는 네이버의 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사명에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만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브랜드 검색 광고가 되게 사실은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진행을 해보시다가 갑자기 안 해보시면 딱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소비자분들도 되게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브랜딩이 얼마나 되는지 뭐 약간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신뢰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자사명을 검색을 합니다. 근데 브랜드 검색 광고가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별로 안 유명한 데구나. 여기는 신뢰도가 많이 없는 데구나라고 판단해서 안 들어옵니다. 이거는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되게 데이터상으로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브랜드 검색 광고를 대체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 허리수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보통 이제 최소 허리수가 8,000 밑으로 나오면 60만 원으로 고정이고요. 그 이상부터는 어느 뭐 1,000단위 혹은 2,000단위에 따라서 거의 2배씩 금액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뭐 한 100, 200, 300 정도 나오는 그러니까 1000 미만으로 나오는 커리수는 저는 그렇게 브랜드 검색 광고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100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브랜드 검색 광고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200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겠지만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식이나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브랜드 검색 광고는 가급적 추천을 드립니다. 그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고 하면. 근데 물론 업종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특정 업종은 무조건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좀 본인의 이제 우리 브랜드가 퀄리티가 한 2,000 정도 넘어간다, 한 1,000 중반대가 됐다. 그러면 브랜드 검색 광고는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한번 댓글을 한번 좀 읽어볼까? 오늘도 좀 많은 분들이 좀 댓글 주셨는데 대존자라고 써주셨네요. 저 말씀하신 거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속도로가 너무 막힌다네요. 아, 그래요. 벌써부터 고속도로가 많이 막히는군요. 좀 거리두기를 하시네요. 약간 멀어 보이는데 안 친하신가 봐요. 아, 오늘 좀 제가 혼낼 일이 좀 있어서 농담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저희 친합니다. 그 구글 따라한다고 가능한 검색하고 네이버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되게 사실 천기누설인데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또 저희만 알고 있는 사실 비밀이거든요. 아닌가? 어차피 공지가 되긴 하겠지만 맞아요. 네이버가 구글처럼 좀 바뀌려고 합니다. 지금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미 구글처럼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그 모바일 네이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되게 복잡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검색 하나 딱 나오고 큰 거 배너 하나 나오고 막 이렇게 바뀌는데 그 전체적인 모습이 구글과 좀 바뀐다라고 하면서 구글과 거의 흡사하게 변경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아직 뭐 언제 정확하게 딱 픽스돼서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제 변경 예정인데 이제 조금씩 하나씩 공지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자세한 내용들은 해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저희만의 비밀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먼저 정보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연락 주시면 저희가 몰래 아무도 모르게 연락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몰래 정보를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 매체사 네이버든 뭐 구글이든 카카오든 여기서 내려오는 뭔가 변경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게 바뀐다던가 정책이 바뀐다 이런 것들은 대행사한테 가장 먼저 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알아요. 그래서 이게 대행사를 사용하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고 미리 대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방금 같은 질문 같은 경우는 연락 주시면 저희가 몰래 이게 사실 1급 기밀이거든요. 몰래 좀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광고 중에 쇼감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혹시 두 분은 쇼핑 검색 주로 할 때 제외 키워드 관리나 키워드 관리하는 형식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쇼핑 검색에서 왜 제외 키워드가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답변을 한번 주시죠. 제외 키워드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어떤 제목을 설정했을 때 그 제목과 관련돼서 저절로 네이버 내에서 키워드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아니어도 일단 잡히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서 광고비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삭제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만 딱 나오게끔 설정을 하려면 제외 키워드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키워드들이 많이 잡힙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잡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뭐 샴푸를 파는 브랜드인데 막 화장품 막 이런 키워드도 잡히고 막 이상합니다. 막 네이버가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네이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를 제외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외 키워드도 보게 된다면 생각보다 효율이 안 나오는 키워드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 안에서도 이 키워드를 우리가 직접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키워드도 제거해보고 또 다시 그룹이나 소재를 만들어서 또 그 다른 이름으로 진행해서 또 키워드도 발굴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말로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일로 연락을 주시면 혹은 좀 뭐 저희한테 대행을 맡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설명하면서 세팅도 다 진행을 해드리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이어서 한 번 더 내용을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럼 이어서 네이버 검색 광고에 있는 다른 검색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플레이스는 쇼핑 검색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할 수 있는 업종이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한 업체의 정보를 바탕으로 네이버에서 원하는 장소를 검색하는 이용자에게 가게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도록 나오는 형태의 검색 광고인데요. 일단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정보 기준으로 등록을 해서 이제 그 기준 등록 정보들을 확인을 해서 네이버에서 이제 키워드를 똑같이 랜덤으로 생성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또 광고가 나오고 비광고 영역이 있고 또 광고가 나오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플레이스 광고는 사실 설명은 되게 쉬워요. 왜냐면 그 오프라인 뭐 매장이든 가게든 뭐를 갖고 계시면 플레이스는 아마 그 사업주 분들은 다 플레이스 등록이 거의 대부분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나는 막 노출하고 싶은데 안 나와요. 이미 뭐 다른 데가 있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노출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 좀 먼저 노출량을 많이 만들어내는 광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좀 플레이스 정보 등록에 따라서 좀 키워드나 이런 것들이 좀 잡히다 보니까 어쩌면 사실 이거는 광고 영역보다는 플레이스를 어떻게 세팅했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 플레이스 광고가 예전에는 사실 광고 영역이 없었어요. 지금도 아마 일부는 베타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되게 막 소위 말하는 어떤 어뷰징이라던가 이런 부적절한 이런 광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네이버에서 막기 위해서 광고를 좀 만들었고 또한 이런 소상공인들이나 새로 오픈한 가게들 같은 경우는 다소 불합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광고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되진 않습니다. 특정 업종이나 뭐 지역에 따라서 광고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진행하시기 전에 사전에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좋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플레이스랑 비슷한 파워 컨텐츠 부분이 있어요. 파워 컨텐츠는 이용자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주에게 효과적인 브랜딩 기회와 전환 성과를 제공하는 네이버 컨텐츠의 마케팅 상품인데요. 이 부분은
블로그랑 포스트 상단 노출입니다. 그래서 뷰 영역에서 보실 수 있는 광고인데요. 뭐 블로그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허락을 받아서 또 관련 내용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다 광고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파워 컨텐츠는 그냥 블로그예요, 블로그. 블로그 유명한 블로그들 많이 보시죠? 뭐 후기성이나 정보성 뭐 이런 거 많이 찾기 위해서 블로그나 아니면 포스트 영역. 블로그랑 포스트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에 대한 글을 광고 형태로 좀 상위 노출시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플레이스랑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좀 어뷰징이나 좀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상위 노출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걸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내용 이런 광고를 네이버에서 만들었고요. 이 파워 컨텐츠도 아직 베타입니다. 모든 영역의 블로그가 다 나오지 않아요. 일종 뭐 특정 업종이나 아니면 특정 내용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만 광고 노출이 좀 되고 있고 이게 상단에 나올 수도 있고 하단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한번 우리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지 검색해보고 광고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체크해본 다음에 진행해 볼 수 있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네이버 검색 광고, 네이버 검색 광고입니다. 뭐 GFA 이런 거 아니에요. 네이버 검색 광고 안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5가지 정도의 광고 영역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케이 이거는 설명이죠. 이런 광고가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렸고 이거는 또 어쩌면 광고주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야 그래 알겠어 있는 거 알겠어. 또 어떻게 하면 좋은데 네. 이렇게 좀 질문을 제가 한번 대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네이버인데요. 그래서 경쟁이 좀 치열한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 안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면 좀 다양하게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키워드 발굴입니다. 관련도 높은 관련도 높은 키워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검색량과 경쟁도를 파악해서 효율적인 키워드를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키워드마다 입찰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 부분에서는 입찰가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발굴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키워드가 사실 어떤 키워드를 뽑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뭐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대표 키워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뭐 이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스킨 로션이면 화장품 막 이런 거, 소화장품 이런 대표 키워드들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요. 대체적으로 좀 새로운 키워드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 좀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키워드를 만든다고 하면 실제로 뭔가 그런 거죠. 이 상품에 대한 고유 명사를 만드는 거예요, 키워드. 그러려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 키워드가 검색량이 올라가는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좀 희열을 느끼는 편입니다. 실제로 많이 만들었던 키워드들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키워드도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키워드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키워드가 얼마만큼 효율적이냐, 뭐 클릭률이 안 나도 노출량이 얼마나 나올 수 있냐, 노출량은 얼마 안 돼도 클릭률이 얼마 나올 수 있냐, 뭐 클릭률이 얼마 안 돼도 전환수가 얼마 나올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금 키워드를 좀 발굴을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키워드 발굴이 사실 첫 번째 단계인 거죠. 뭐 소재도 좋고 뭐 입찰가도 좋고 다 좋은데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키워드를 발굴을 하셨으면 또 다른 요소인 소재가 좀 중요한데요. 일단 시선을 끌 수 있는 그 카피, 단어 하나, 그 소재 문구 하나, 구성 하나가 되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많은 어떤 이미지를 사용을 했는지, 어떤 문구를 썼는지, 아니면 확장 소재를 얼마나 넣었는지에 따라서 광고 구자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좀 제작에 좀 힘을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검색 광고에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단어 하나, 뭐 소재 이미지 하나, 확장 소재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클릭률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뭐 단어 하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첫 번째 단어 하나 혹은 뭐 단어 단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따라 정말 클릭률이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이 검색 광고는 기본적으로 뭔가 엄청 대단한 게 바뀌고 막 엄청난 특별한 막 그런 게 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정말 단어의 하나, 문구의 하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로 정말 엄청나게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재 제작하실 때 진짜 많이 제작하시는 분들은 막 진짜 한 50개씩 깔아놓고 거기서 가장 좋은 베이스를 찾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대기업들이나
좀 유명하거나 효율이 잘 나오는 업체들이 보통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구성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건 진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적절한 타겟팅을 설정할 수 있으며 뭐 지역이나 아니면 연령대, 성별 이런 건 다 네이버는 로그인 기반이기 때문에 다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하면서 또 관심사까지 고려해서 광고 노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검색 광고 타겟팅이 필요한가 생각이 원래 타겟팅 없었어요 네이버 검색 광고. 근데 아니,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거는 전 패스하겠습니다. 이거. 네. 아니 네이버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타겟팅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체계적인 성과 분석인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 있죠. 그걸 확인하면서 이제 어느 시간대, 뭐 어느 요일 이런데 효율이 좋았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그 시간대나 요일까지 설정을 해서 광고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 또 보면서 이제 어디서 유입을 많이 끌어왔는지 어디서 이탈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성과 분석이 가능해서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하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프리미엄 로그 분석 많이 보고 계신가요? 저는 뭐 GA를 보기 때문에 사실 프리미엄 로고도 많이 안 보긴 하는데 네이버 검색 광고만 진행한다라고 하면 뭐 다른 그 솔루션들보다 프리미엄 로고도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광고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물론 프리미엄 로고도 잘 돼 있습니다. 되게 잘 보이고 데이터도 잘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좀 네이버 한정적이라는 게 저 네이버 안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릴 뿐입니다. 네. 좀 네이버의 한정적이라는 게 있어서 저는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정말 검색 광고만 집중적으로 하는 업종이라고 하면 저는 프리미엄 로고 분석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제 또 네이버에서만 보실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품질 지수입니다. 그래서 광고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광고를 사용자에게 의도와 요구가 충족되면 그 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품질 지수가 높으면 동일한 입찰가로 이렇게 제품이 두 개가 있을 때 노출 순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높이기 위해서 많이들 지금 힘을 쓰고 계실 텐데요. 일단 높이려면 키워드랑 연관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고 그 연결 페이지에 관련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눈길이 가는 확장 소재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해서 그 연결 페이지까지 제대로 다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직접 검색해서 하는 키워드를 포함시키는 그 소재로 대체 키워드까지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 광고 품질이라고 하는 게 네이버에서 정의하는 건 이 광고와 우리의 있던 홈페이지가 얼마나 잘 이렇게 메이크업이 되어 있냐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네이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품질 지수가 사실 광고에 대한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이 지수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광고를 잘 운영하고 있냐를 어느 정도 판단하는 어떤 지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품질 지수에 대한 관리도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이 품질 지수는 사실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안 좋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진행을 해보니 이렇게 하면 좋아지더라, 이렇게 하니 안 좋아지더라라는 이런 개념이 있고요. 품질 지수는 좀 말씀드렸나?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라가는 건 되게 어렵지만 내려가는 건 진짜 쉽습니다. 그래서 올릴 때 좀 신경 써서 올렸다고 하신다고 하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많이 유지를 해주시는 걸 뭐 입찰가 조절도 하시고 뭐 소재 조절도 하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뭐 페이지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잘 조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또 글을 또 많이 주셨네요. 네. 일 전날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저도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파워링크가 좋을까요? 플레이스가 좋을까요? 너무 고민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음식점 운영 중이시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저는 플레이스 광고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똑같은 비용 쓸 거면 플레이스 광고가 훨씬 낫다고 보고요. 플레이스 아니면 뭐 바이럴 정도? 이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파워링크는 크게 뭐 사업체를 정말 크게 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 프랜차이즈 이런 형태로 뭔가 창업문이나 이런 걸 하실 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매장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플레이스 광고랑 바이럴을 같이 병행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지역 타겟을 걸 수 있어요. 뭐 검색 광고는 제가 봤을 때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만 차라리 배너 광고나 이런 데서는 뭐
이 반경 라인에 들어가 있는 지역 타겟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셨네요. 블로거한테 하는 것보다는 파워 콘텐츠가 더 유리하겠네요. 이거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광고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어떤 형태로 노출되는지를 체크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어쨌든 파워 콘텐츠는 CPC 광고입니다. 클릭당 비용이 나가지만 뭐 블로거한테 했을 경우에 들어간 거는 광고가 아닌 경우는 비용이 따로 들어가질 않죠.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좀 광고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신다고 하시면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모르신다고 하면 뭐 저희나 아니면 대행사 쪽에 연락하셔서 어떤 게 더 나을지를 판단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설 전에 고생이 많네. 아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 아닙니다. 또 기다리시는 또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광고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에도 좀 쉬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말씀드린 부분들 다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이버 검색 광고에는 5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파워링크, 쇼핑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 플레이스 광고, 그리고 파워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광고 하면 제일 많이 떠올리실 부분이 네이버 검색 광고이실 텐데요. 그래서 또 안에서 설정하시는 부분들도 또 어렵지가 않아서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광고주분들도 많이 먼저 활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을 다 열심히 들으시고 좀 제대로 된 나에게 맞는 이런 부분들 찾아서 광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영상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다 알려드리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옵사하지 않습니다. 뭐 상세한 내용이나 이게 검색 광고가 되게 쉬우면서도 또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광고다 보니까 이 기본기를 놓치게 되면 여러 가지 누수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되게 탄탄해야 됩니다. 광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5가지 정도 설명드렸고 좀 효율을 좀 낼 수 있는 내용들 다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 더 다른 사실 검색 광고 다른 것도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고 더 다른 검색 광고나 이런 것들 궁금하시다고 하시면은 뭐 여기로 연락 주시면은 명절에는 안 받습니다. 네, 연휴에는 저희도 안 받아요.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